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밤중에 갑자기 이런 녹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긴급 사안이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화를 참지 못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화를 참지 못해서 지금 이런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 추운 날씨에 영하 15도쯤 될 때 국립현충원에서 황당한 행사, 언론이 좀처럼 붙이지 않는 황당한 행사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좀 기괴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군 기무부대원 600여 명이 현충원에서 정복을 입고 도열하고 있는 가운데 5명의 장군들,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 5명의 장군단은 투명한 그릇에 담긴 물에 손을 씻고 하얀 장갑을 끼는 새심의식을 가졌다. 씻을 새자, 마음 심자, 마음을 씻는다는 뜻이죠. 진행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무속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해설이 이렇습니다. 청계산으로부터 기무사령부로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마음을 씻었다. 왜 마음을 씻느냐?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이 맹세하는 자리에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겠다. 군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황골탈퇴하겠다고 했답니다. 자, 이 말에서 첫째,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겠다? 대한민국 국군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지 않는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군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지 않고 부정선거하고 촛불 시위 났을 때 뭐 계엄령을 펴려고 준비를 했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한민국 국군이 정치에 개입했습니까? 정치인을 사찰했습니까? 도청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겠다. 정치적 중립을 그동안 지키지 않고 잘못된 관행을 했다. 이제는 손을 씻고 마음을 씻고 해가지고 군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황골탈퇴하겠다. 완전히 바꾸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답니다. 아니, 무엇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무사령부에서 북한 정권 세력과 댓글로서 싸우는 거, 그게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기무사령부는 북한 정권이 남한의 종북 세력과 손잡고 댓글을 통해서 국군을 욕하고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해적기지라고 욕을 하고 천안함 폭침은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기무사령부는 사이버사령부는 기무사령부를 포함해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북한 정권이 국군을 욕하는데 막강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 사이버사령부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게 정치 중립입니까? 북한과 대한민국이 대결하는데 정치 중립을 취합니까? 국군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겠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전국적으로 다 했다네요. 문제는 이것을 언론에 알려가지고 더구나 이분들은 군으로 침투한 간첩 잡는 사람들입니다. 기무사령부는. 또 군에서 북한 정권과 손잡고 반역질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수사하는, 말하면 군을 지키고 군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는 이 간첩 수사기관입니다. 기무사령부는. 그런데 기자들 불러가지고 사진 찍도록 해가지고 그 얼굴을 다 노출시키고 이렇게 PR을 했습니다. 이게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준수하지 않은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난 10일에는 이 기무사령관의 권유에 따라서 부서별로 영화 1987을 보도록 단체 관람을 시켰답니다. 1987, 1987년에 민주화 대시위가 일어난 그해 박종철군 고문 사건, 6.29 선언 여러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주로 당시에 시위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 만든 1987년, 그것을 기무사령부 사람들이 왜 봐야 합니까?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이 기무사령부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경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때 오히려 군은 잘했습니다. 계엄령 선포를 한 것도 아니고 참았어요. 경찰이 막았습니다. 경찰이 막도록 군대가 자중했습니다. 군대가 나서면 또 피를 흘리니까 경찰력으로 끝까지 막고, 그 다음에 정치적 타결로서 6.29 선언이 나와서 문제가 해결됐던 것이죠. 1987년에 대한민국 군대는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1987년 왜 봅니까? 기무사령관 출신들이 왜 이런 영화를 봅니까? 그때 무슨 같이 고문을 했습니까? 1987년에 대한민국 국군이 한국 민주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1987년에 있습니까? 그러면 봐도 돼요. 이 기무사령관은 국군을 모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을 모독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어떤 군대입니까? 이게 북한군과 같은 그런 당군으로서 김정은의 사병 역할을 하는 그런 군대입니까?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의 군대고 국민의 군대입니다. 방공자유의 무력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린 군대입니다. 얼마나 많이 흘렸느냐. 이 기무사령관이 가야 할 곳은 용산 전쟁기념관입니다. 거기 가서 보면 전사자 숫자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6.25 전에 이미 8,000명, 6.25 중에 14만 몇천 명, 6.25 이후에도 월남전에서 5,000명, 그리고 대간첩 침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또 5,000명, 약 17만 명이 죽었습니다. 17만 명. 17만 명이 죽어서 공산군을 저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남겨놓은 동료가 6만 명. 대부분이 다 북한에서 돌아가셨어요. 합쳐서 약 20몇만 명의 희생을 딛고 희생을 낸 그런 군대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유엔군과 손잡고 지켜냄으로써 대한민국이 살고 일본은 경제 부흥하고 대만이 살아나고 독일이 재무장하고 나토가 제대로 된 군사 동맹체로 확대되고 미국은 군사비를 4배를 늘려가지고 본격적인 대소 군비 경쟁을 시작을 해가지고 40년 뒤에 소련 동구권 공산주의가 무너지도록 만든 그 계기를 만든 것이 6.25 남침을 당하고도 끝까지 저항을 했던 대한민국 국군인 것입니다. 이 국군을 모독합니다. 마치 그 국군이 잘못된 관행에 빠져가지고 정략적으로 정치에 기웃거려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해가지고 중립성을 회수시킨 것처럼 선배 군대에 침을 뱉은 행사를 했습니다. 선배 군대들이. 우리 군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역사적 역할이 있습니다. 군대는. 우리나라는 군이 먼저 생기고 그 위에 국가가 생긴 경우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이미 국군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국군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그리고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유통일의 무력, 인류국가로 가는 도정에 있어서의 무력, 두 역사적 과업을 남겨놓고 있는 위대한 군대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거쳐간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서 그 훈련된 몸으로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경제 발전시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만큼 생산적인 군대는 세계에서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한민국 군에서는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월남전 참전자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오히려 배부른 군대가 되니까 지금 이런 기무사령관이 나온 겁니다. 이런 기무사령관은 대한민국 국부의 수치입니다. 여기엔 국방부 장관의 적절한 인사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기무사령관, 다른 데도 아닙니다. 기무사령관, 국군의 영혼을, 국군의 정신을 수호하는 기무사령관이 이런 정치쇼를 합니까? 그것도 삼류. 이게 무슨 무속 행사 아닙니까? 손 씻는 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손 씻으면 마음을 씻는다. 이런 미신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만약 국방부 장관이 인사조치를 하지 않으면 백선엽 장군도 지금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성우회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다. 성우회에서. 또 전몰 유가족 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6.25 때 돌아가신 분들이 무슨 잘못된 관행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정치적 야심이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국군 전사자 이 기무사령관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8사단 전사자가 몇 사람이냐고. 18,000명입니다. 8사단. 7사단 전사자 14,569명. 6사단 전사자 14,320명. 3사단 전사자 13,981명. 합쳐서 6.25 때 전사자가 147,92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지켜낸 이 대한민국이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무사령부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우리는 국가를 수호하는데 헌법 5조 2항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수호한다. 헌법 5조 2항 복창식을 해야 됩니다. 헌법 5조 2항을 제가 읽어 드릴까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입니다. 국토방위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 노동당 정권 그리고 그 세력과 연계된 국내의 반역 세력으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을 지키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위임받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은 조직이 국군인 것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지키려면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기무사령부는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다만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든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죠.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국가의 안전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정보 없이 누가 종북 세력이고 누가 종북 세력이 아니다는 정도를 알아야지. 그건 모르고 군대 내부만 들여다보면 국가의 안전보장이 지켜질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며 사명을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그렇다면은 김무사령관은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북한 정권이 대남 평화 공세를 펴고 있다. 여기에 국군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국군은 오로지 헌법 5조 2항에 따른 국군의 신성한 의무, 즉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에 매진해야 한다. 국군은 헌법을 준수하는 군대다. 이렇게 주의를 주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의를 주었어야 합니다. 국군은 대한민국의 무력일 뿐만 아니라 정신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국군이라는 거대한 전투 조직일 뿐만 아니라 국민정신 교육기관이 있었던 덕분입니다. 아무리 좌경화된 젊은이라도 군대 생활을 2, 3년 하면서 총을 잡고 우리의 주적과 맞서 보면은 생각이 달라지고 복학을 하면은 대학교에 들어와서 주변에 좋은 영향도 끼치고 직장에 들어가면은 열심히 일하고 조직에 잘 적응하고 또 리더십도 있고 하는 이런 제대로 된 국민을 만들어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학이 군대라는 대학입니다. 군대. 매년 신입생이 20만 명. 그래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그분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재임하면서 정훈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첫째, 공산주의 바로 알리기. 두 번째, 종북 세력 바로 알리기. 한국 현대사 바로 알리기. 자유민주주의 바로 알리기. 이런 정훈교육을 해가지고 군대를 거쳐간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국가관을 갖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기무사령관이 나와가지고 이 좌파 정권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완전히 국군의 전통과 우리 국군의 역사적 역할에 침을 뱉는 이런 정치 쇼를 했습니다. 군대가 정치 쇼를 하면 안 되죠. 군대가 이런 쇼를 하면 안 되죠. 그 추운 날씨에 손을 씻고 그것으로서 우리는 과거와 단절한다? 아니, 과거의 대한민국 군대하고 단절하고 어디로 갑니까? 왼쪽으로 뛸 생각입니까, 지금? 그러면 이 김무사령부는 앞으로 우리 군이 북한은 주적이다. 공산주의는 나쁘다. 종북 세력은 제거되어야 한다. 이렇게 군에서 가르치면 이 김무사령부가 나서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장군들을 단속할 작정입니까?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정치적 무관심하고는 다릅니다. 정치적 중립하라고 해가지고 정치에 군인들이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귀를 닫고 있어라? 그것은 헌법 5조 위반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신성한 의무, 우리 헌법에서 신성한이란 말을 잘 안 붙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보장은 최종적으로 국군이 책임져라. 이렇게 되었으면은 국가의 안전보장은 지금 무력 대결로부터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비무력 대결, 즉 이념전쟁이라는 새로운 또 다른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념전쟁. 이 이념전쟁에 있어서도 국군이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김무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동안 단 한 번도 김무사의 정치적 중립이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적도 없어요. 야당이 언제 기무사가 정치적 중립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기무사령관 교체하라는 요구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전임자들을 다 죄인으로 몰고 기자들 불러놓고 손을 씻고 앞으로는 나만 깨끗하다 하는 이런 쇼를 했습니다. 국군에 대한 모독입니다. 군대는 명예를 가지고 버팁니다. 명예심. 용감하게 전선으로 나가서 목숨을 바치게 만드는 것도 명예심입니다. 명예심. 그렇게 죽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그 죽음은 영원히 기억된다. 개죽음이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왜 싸워야 하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악이고 적이다. 공산주의는 절대 악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대한민국 기무사령부의 의무인데 어제 이 쇼를 한 걸로 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 국군이 걱정입니다. 그러나 군대를 거쳐간 수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성우회뿐만 아니라 육사 동창회, 회사 동창회, 공사 동창회도 있을 것이고 제3사 동창회도 있을 것입니다. ROTC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 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발언을 해야 합니다. 발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쇼를 보고 이 정권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국민들은 좋지 않습니다.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공무원은, 이 기무사령관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고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기무사령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잖아요.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정권에 대한 봉사자 아닙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즉, 헌법을 가장 중요한 신념으로 여기는 게 국군인 것입니다. 기무사령관의 이 정치쇼는 헌법 위반입니다. 국군에 대한 모독입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발언이 있어야 우리 국군을 국민의 군대로서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념화한 군대로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